검찰은 성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사로 10여 년 활동했던 신진희 변호사에게 N번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년여간 이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들의 재판에 참석했던 신 변호사는 N번방 사건은 이전부터 늘 있었던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오래되고 사건 수 가장 많고 경력이 있으니까 저한테 해달라고, 이 사건을 전담으로 해달라고 검찰에서 이제 요청을 하신 거고 사건을 받았어요. 수사 단계 때 맡았던 사람 수가 26명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7분 정도가 그 공대위 변호사님들이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넘어갔고 그분들이 원하셔가지고 21분 정도 있었죠. 네. 그러다가 재판 단계에서 추가로 또 선정된 피해자들 수가 또 있어요. 그 피해자가 10명이 미성년자였거든요. 재판에서 추가된 10명의 미성년자 피해자는 조주빈 피해자는 아니에요. 그 조주빈 공범인 거제시청 공무원 있잖아요. 그 사람의 피해자가 10명, 네, 미성년자가 있고요. 일단 그 조주빈도 재판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언론 기사를 보니까 피해자 수가 74명 뭐 이런데 실제 자기가 기록에서 나타난 피해자 수는 36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검사나 수사기관이 자기들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증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찌됐건 의사표명을 했던, 피해 진술을 했던 그 피해자 수가 그때는 26명이었고 제가 그분들을 지원을 했었고 나머지는 피해자로는 확인이 되는데 뭐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나 피해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이후에 차츰차츰 이제 추가가 되어 가지고 한 36명 정도는 기록에 남아 있는, 네, 재판 기록까지 올라간 피해자들이고 나머지 피해자는 피고인 조주빈의 휴대폰 등에서 압수를 해서 얻은 증거물 안에 나타나는 구별 가능한 피해자 수가 74명 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빈 말은 잘 모르는 것, 이런 수사나 이런 절차를 몰라서. 예. 조주빈은 재판장에서 거리낌 없이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30부에서 조주빈 사건을 했었거든요.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뭐 1심에서 한 3명 정도가 증인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다 증인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없고 재판부하고 검사하고 변호사만 이렇게 본 상태였고요. 조주빈 같은 경우는 매번 재판에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충분히 하고, 네, 뭐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네, 현출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른 피고인들은 뭐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 특히 반성하는 듯한 그런, 네, 태도를 보였지만 조주빈은 항상 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예, 지금도 당당해요. 항소심 지금 재판하는데 며칠 전 재판 갔더니 머리는 잘랐더라고요. 그 전에 계속 머리 이제 장발로 막 기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잘랐더라고요. 예. 이 사건 이전에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 사건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명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팅 모델 로 이렇게 뭐 계약을 체결한 거죠. 해서 촬영을 하고 속옷 사진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추행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랬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합의를 하니까 뭐 2년 6월로 집행유예 나왔죠. 네. 그랬었어요, 과거는. 형량도 굉장히 낮고 합의만 해도 선처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피해자 수가 꽤 있었어요. 특정이 안 돼서 그렇지 수사 결과에서 특정된 수가 10명이 넘었었거든요. 조주빈 사건이 터지고 그 무렵에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다른 그러니까 가해자 한 명이 한 2~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한 게 있어요. 지금은 성착취물이지만 당시에는 다 음란물, 법이 그래서 그렇게 음란물 제작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한 7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합의해도. 그래서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보고 조주빈은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었죠. 처음에 제가 사건을 맡았을 때 기소됐을 때는 조주빈이 14개의 범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범죄단체 조직이 빠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언론에서 이거는 조직
가입죄다. 뭐 물론 저도 그런 의견을 냈었고 그런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수사를 해본 결과 조직 범죄로 기소가 됐고 법리를 연구를 해서 됐고 결론적으로는 조직 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직 범죄로 기소가 안 됐다면, 되기 전 단계였다면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예측하기로, 물론 제 예측이 맞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그 무렵에 선고됐던 사건이 한 10년 정도 선고가 됐고 피해자 수가 2-3명밖에 없는데도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조주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보다 이제 더 높게 나올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범단이 빠진 상태라면 한 20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조주빈을 뺀 나머지 공범들은 범죄단체 활동죄, 가입죄 이렇게도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형량은 뭐 15년, 13년, 뭐 1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시면 항소심 재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형량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한 건 아니에요. 사실 오인이 뭐냐면 내가 강압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취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협박해서 취득한 게 아니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 자발적으로 줬다. 네, 뭐 인터뷰 과정이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증거 수집 과정이 법에 위반되었다,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제기하는 피고인 변호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명은 본인은 공범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주빈이 이런 N번방, 텔레그램 방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것도 나는 몰랐고 그 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조주빈이 시키는 아르바이트를 한 건데 내가 왜 여기 조직 범죄에 활동한 사람으로 되냐. 그거 잘못됐다. 이런 사실오인 주장도 하고 위법 수집 증거로 판명이 되면 그 증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협박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보내준 거다. 내가 겁먹어서 보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뷰 면접을 볼 때는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네가 사람인지를 증명해라. 네가 너인지 동일인지 증명해라. 그러면 신분증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네. 근데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인 양 지금 행세할 수 있으니까 실물 사진을 보내라. 근데 사진만 보내면 다른 사람일 수 있으니까 너가 동일하다는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협박이냐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협박에 의한 영상 취득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니까,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협박받아서 이걸 보냈고 경찰에서 이미 진술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는 건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쟁점이에요. 항소심 쟁점.